네, 계속해서 포항 강진 여파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수능이 일주일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수능이 미뤄지는 일 없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이 속보를 전한 아마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도 많이 놀라셨거나 또는 뭐 안심하셨을 수도 있는데 걱정했던 분들은 급박하게 결정됐습니다. 그 저녁 상황까지만 해도 수능은 그대로 보겠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서 아마 어제 저녁 자리에서 지진과 수능 얘기로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맞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왜 결정을 내렸냐. 포항 지역의 수능 시험장 14곳을 전수조사했더니 포항여고 등 몇 군데 고등학교는 균열이 있었고 그럼 또 예비 시험장으로 그러면 그 수험생들을 빼서 시험을 보게 될까 하는데도 예비 시험장인 포항중앙고등학교도 균열이 있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 1년 2개월 전 경주 지진을 되돌려보니 다음 날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시험을 치고 있는데 계속 여진이 있으면 그 포항에서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으니 이런 여건을 감안한 것 같고 저는 아마 그 이 지진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도 배려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는데 아마 이 지시를 내려갈 때부터 수능 연기까지도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신호가 그 각 부처로 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이지만 오늘 정말 여진이 심하게 아니면 뭐 더 큰 본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다면은 뭐 포항이나 뭐 경상북도 인근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사실 뭐 대피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한 거는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신경을 이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지만 수능 전날에 책을 좀 불태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책 없이 책이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이 결전의 마음으로 시험을 치겠다. 또 지금 대치동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대치동 일주일 특강이 또 생길 정도로 그래요. 또 그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한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오늘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일주일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700여 명의 출제위원들도 다시 또 감금 상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연기됐으면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살짝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어떻게 학업 요령을 잘 활용해서 알뜰하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젯밤에 보면은 희비가 엇갈려요. 안도감을 느꼈다는 수험생도 있고 반면에 울음을 터뜨렸다는 수험생도 있고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일주일은요. 심기 싸움입니다. 심기 싸움. 마인드 컨트롤. 멘탈을 어떻게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 후 이제 16일이 23일 된 건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좀 편안함을 되찾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포항 지역에 더 추가적인 물리적 피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을 어제 오후부터 지진을 겪었던 포항 지역, 경북 일대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다른 지역 수험생보다 불안정하잖아요. 대피소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이 균열이 간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안 그래도 공황장애가 오는 때가 수능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벽에 금이 간 교실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 불안감 때문에 시험 망쳤다. 그럼 이거 보상받을 길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연기해서라도 이 전체 수험생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겠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오늘부터 일주일 심기관리 싸움이니까 수험생들과 이 가족분들 출제위원들 일주일 갇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뭐 집에 바로 오늘 나올 걸로 생각했다가 일주일 감금 상태가 연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시면서 일주일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수능이 또 곧 다가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이나 그 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한 전 옳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출제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시험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이 일주일 동안 정말 철통 경비를 해야 되는데 잘 되겠죠?
변호사님? 예, 보완이 잘 돼야 되고 지금 미루는 거는 뭐 잘한 결정이지만 사실 일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문제지가 유출된다든지 또 경찰이나 행안부에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취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것들은 아마 정부나 이런 데서 가장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시험이 미뤄진 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렇죠. 수능 체제에선 처음 있는 일이고 물론 한 차례 미뤄진 적이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예고됐던 있었죠? 거예요. 예. 그런데 92년도에 미뤄졌던 것은 이제 수능은 아니고 예. 학력고사 마지막 시점입니다. 94년부터 수능 체제로 전환됐으니까 예. 학력고사가 끝날 무렵에 한번 학력고사가 미뤄졌는데 이게 시험지 유출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학교별로 이제 벌어진 일이라 전국적으로 타격이 크진 않았고 하지만 이게 후기대 입시였는데 문제는 경비원이 나중에 시험지를 유출시킨 빼돌린 범인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정말 일주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우선은 각급 학교로 배포되지 않고 전국의 85곳의 보관소에 있지만 이 시험지를 인수했던 곳, 출제한 기관, 지금 현재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곳, 일주일은 저는 그 어느 뭐 은행 금고보다도 철통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저는 예. 대한민국 시스템을 볼 때 시험지 유출 이런 사고는 없을 가능성 없다고 전 거의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예. 출제위원들, 검토위원들 한 700명 되신다는데 네. 그분들 원래 오늘 시험 시작되면 다 집에 가서 여행 그렇죠. 계획하신 분 계셨을 텐데 그분들 가족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 출제위원들이 사실은 가장 큰 불똥을 맞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을 막고 어떤 문자도 못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아주 급한 연락이 있다. 이런 데서 오히려 조금 이 통제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까? 시험지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잘 지켜질 거로 좀 믿습니다. 예. 자,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대피소에 모여 있다. 뭐 이런데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장 부장? 그렇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피소가 한 5곳이라 그러는데 지금 27곳으로 대피소도 늘었고 예. 그다음에 이 부상자도 원래 한 20명 정도였다가 57명으로 금방 늘어나가고 있고 이재민도 한 1,000명 수준으로 저희가 몇 시간 전에 알고 있다가 1,5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지금 곳곳에서 작은 경상자를 포함해서 또 집이 균열돼서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이재민을 포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진이 또 이어질 수 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저께 본진이 아니어서 혹시라도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본진이 예. 오거나 그러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더 일파만파가 되는 건데요. 예. 여진이 이어지는 것만으로 지금보다는 계속 이재민, 부상자, 대피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경주 지진 때와 아무래도 뭐 1년 뭐 한 2개월 네네. 지난해 9월이니까요. 경주 지진 때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뭐 사찰이 무너지고 문화재 피해가 컸는데 아무래도 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보다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예. 뭐 아파트건 뭐 학교건 이런 데 피해가 컸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도 출연해서 말씀하셨지만 예. 경주가 주로 전통 한옥 가옥이 있는데 이게 무게가 눌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덜 무너졌다. 지금 어제 한동대가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도서관 외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새로 지어진 건물 중에 다소 부실한 혹은 또 이제 이 공공 건물이나 우리가 상업 시설들은 방진 설계가 잘 돼 있다. 예.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간 건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멋들어져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런 외압에는 굉장히 좀 취약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부상자 57명 중에 가장 큰 부상자가 흥해읍의 70대 할머니신데 예.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깔리셔서 아이고. 중상을 입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또 이 보험으로 제대로 보상도 되지 않는 자동차 파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무너져 내린 경우는 없지만 예. 적어도 외벽이 허물어져서 이 어떤 건축물의 일부가 부서져 내리는 현상들은 지금 많이 나타났고요. 예. 간판 같은 거 위험하고요. 그리고 문화재 피해는 경주와는 달리 없지 않겠나 했는데 예. 벌써 한 4건 정도의 문화재 피해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보물급 이제 문화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시간이 흘러가서 전체적인 피해 통계가 나오게 되면 오늘도 지금 계속 이 대피하는 이제 이재민들 그리고 이제 경상자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밤사이에도 여진이 한 38번 정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피해 통계가 집계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뭐 산업체 피해가 없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또 원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참 다행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제가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은 보상이 되는데 자동차는 보상이 전혀 안 된다. 자동차가 뭐 자연재해로 이렇게 그렇죠. 파괴되거나 손상이 되면 보상이 안 됩니까? 면책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뭐 지진이 자연재해가 되기 때문에 지진을 통해서 만약에 자동차가 파손이 된다 그러면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면책 약관 때문에 되지가 않고요. 다만 운전하는 도중에 타인한테 만약에 지진 때문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인배상이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차량 손해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 높이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건물 같은 경우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건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거를 통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밑으로라면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차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자차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면책 약관이 돼 있어요. 만약에 자차가 사실은 그 자연재해나 뭐 풍수 아니면 지진 이런 거라 그러면 면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것들을 입증하지 않는 한은 받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험을 보면 뭐 특약도 많은데 네. 특약을 들어도 불가능한 건가요? 특약에 많이 가입이 돼 있다면 가능한데 특약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이 경주 복구 1년이 걸리고 있는데 피해 보상이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보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자동차 지진 피해 보상도 어렵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예. 주택의 경우에도 전파, 반파, 침수 이런 경우에 주로 피해가 인정되지 뭐 이렇게 기와가 무너졌다든지 담장이 파손됐다 이런 거는 잘 피해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상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경제부총리가 특별 재난 지역 검토하고 있다니까 아마 이거는 선포가 되고 주택 피해 보상이 그래서 조금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반파 이런 경우에만 피해가 보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그 이재민이나 그 주민들께서 주택 보상받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짚어야 되는데요. 예. 경주 피해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전파나 반파 아주 파손이 큰 경우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보상이 예. 이 주택이라는 게 가격이 센 거잖아요. 국내 부동산 상품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보상되지가 않습니다. 전파에 대해서 900만 원, 반파의 경우에 450만 원 이 정도 보상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예.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경우에 아까 보험 경우도 얘기했지만 예. 참 우리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지원하는 체제가 취약하다. 일본하고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피해가 왔을 때 복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우리가 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뭐 1차적인 지진 피해도 문제지만요. 사실 지진을 한번 심하게 겪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또 해주시고요. 저도 시험 고시 공부할 때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를 짭니다. 전날에 뭘 카운트다운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매기는데 막 수험생 여러분 많이 힘들 걸로 보이는데 일주일 늘어는 걸 기회라고 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좀 그 계획을 짜가지고 일주일간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조건은 똑같습니다. 뭐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 좀 편히 갖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트라우마 극복할 거 짧게 좀 자, 설명해 주시죠. 트라우마 센터가 일본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트라우마 지원 센터가 정부 차원에서 돼 있고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때 한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안산에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있습니다만 네.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지진, 이런 재난 대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정부 차원에는 좀 중장기 계획이 되겠지만 그렇겠네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금 실질적인 제도들을 많이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치동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대치동 일주일 특강이 또 생길 정도로 그래요. 또 그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한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오늘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일주일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700여 명의 출제위원들도 다시 또 감금 상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연기됐으면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도 살짝 있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어떻게 학업 요령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알뜰하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젯밤에 보면은 희비가 엇갈려요. 안도감을 느꼈다는 수험생도 있고 반면에 울음을 터뜨렸다는 수험생도 있고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일주일은요. 예. 심기 싸움입니다. 심기 싸움. 마인드 컨트롤, 멘탈 네, 계속해서 포항 강진 여파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수능이 일주일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수능이 미뤄지는 일 없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이 속보를 전한 아마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도 많이 놀라셨거나 또는 뭐 안심하셨을 수도 있는데 걱정했던 분들은 급박하게 결정됐습니다. 그 저녁 상황까지만 해도 수능은 그대로 보겠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서 아마 어제 저녁 자리에서 지진과 수능 얘기로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맞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왜 결정을 내렸냐. 포항 지역의 수능시험장 연로의 곳을 전수조사했더니 포항여고 등 몇 군데 고등학교는 균열이 있었고 그럼 또 예비시험장으로 그러면 그 수험생들을 빼서 시험을 보게 될까 하는데도 예비시험장인 포항중앙고등학교도 균열이 있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 1년 2개월 전 경주 지진을 되돌려보니 다음날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예. 시험을 치고 있는데 계속 여진이 있으면 그 포항에서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으니 이런 여건을 감안한 것 같고 저는 아마 그 이 지진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도 배려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는데 아마 이 지시를 내려갈 때부터 수능 연기까지도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신호가 그 각 부처로 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이지만 오늘 정말 여진이 심하게 아니면 뭐 더 큰 본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다면은 뭐 포항이나 뭐 경상북도 인근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사실 뭐 대피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단 연기한 거는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신경을 이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지만 수능 전날에 책을 좀 불태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책이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이 결전의 마음으로 시험을 치겠다. 또 지금 를 어떻게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예. 일주일 후 이제 16일이 23일 된 건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좀 편안함을 되찾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포항 지역에 더 추가적인 물리적 피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밤을 어제 오후부터 지진을 겪었던 포항 지역, 경북 일대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다른 지역 수험생보다 불안정하잖아요. 대피소에서 네. 공부하는 수험생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이 균열이 간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안 그래도 공황장애가 오는 때가 수능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벽에 금이 간 교실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 불안감 때문에 시험 망쳤다. 예. 그럼 이거 보상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연기해서라도 예. 이 전체 수험생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 문제는 오늘부터 일주일 심기관리 싸움이니까 수험생들과